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양 2동 박달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약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의 한 청년으로서 보사환경위원으로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려 합니다. 외국인 관광정책에 대한 제안, 안양시 청년 면접 스튜디오 설립에 대한 제안, 박달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제안, 이렇게 4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현재 안양시가 보완할 요소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장님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인천일보 보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법에 의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6%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기도지자체 23곳이 이를 지키지 않아서 1억 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냈다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는 이 기준을 충족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고용비율을 잘 지켜준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에도 더 많은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시 관광정책 중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정책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서면 답변도 전반적으로 되게 충실하게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19 이후 지금 이제 외국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안양시는 여전히 낯선 도시이고 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곳, 그렇지만 서울에서 지하철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고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압축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면서도 흥미로운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그동안 안양시가 외국인 관광 정책에 대해 어떻게 노력을 좀 기울였고 또 어떤 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안타깝죠. 사실은 안양시가 더 많은 외국인들 또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이 좀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또 먹거리 또 우리 또 숙식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 볼 텐데 그런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추진했거나 또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 질문 답변 요지서에 보면은 제가 그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 외국어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했고 부서의 나름대로의 또 입장도 이해가 좀 되긴 합니다. 혹시 그 시장님께서는 이번 그 시정 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이 안양시 관광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이게 지금 이제 안양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홈페이지 첫 시작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은 나름 자세히 우리 안양시의 관광 자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먹을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하나 조금 의아했던 것은 보통 이런 관광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부에 보면은 외국어 페이지로 번역을 할 수 있게 뭐 영어라든지 지금 실제 보면 일본어, 중국어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답변서에서는 그 젊은 세대들이 외국어 번역 페이지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번역 프로그램 중 하나인 파파고를 활용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그 일정 부분 또 공감하지만 사실 그 파파고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외국어 갈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굳이 만약에 좀 수정한다면은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안양시로 올 때 구글 번역 정도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 홈페이지 자체에 영어를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에 대한 좀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또 이후에 제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유일하게 찾은 외국인 관련 관광 내용은 그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 우리 예절교육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놓은 게 전부였는데 사실 이마저도 지금 그 한국어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충실하게 사실 되어 있지 않은 안내가 좀 부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관광 데이터 랩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데이터 랩을 이렇게 조성을 했고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지역별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화면은 이 만안구에 대한 화면만을 좀 가져왔습니다. 해서 보면은 여기 사실 글자는 작아서 안 보이지만 나중에 아마 관광과에선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뭐 방문자, 숙박, 체류 시간 되게 생각보다 자세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안양시의 뭐 방문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관광 소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인기 관광지가 현지인한테는 어떻게 되고 외지인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 소비가 또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아까 실제로 시장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그 식료품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인기 관광지도 정리가 되어 있고 조금 부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관광지도 어디인지 해서 안양예술공원과 안양천이 이제 영어권에선 가장 인기가 많은 곳으로 나왔고 사실 저는 딴 곳도 다 봤지만 다른 곳도 비슷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그에 관련한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인상적으로 본 영상이 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중앙시장에 있는 어떤 한 가게인데 이 영상 조회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3천만이 넘어가서 거의 영상 조회수가 그 4천만에 가깝습니다. 이런 영상의 경우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외국인 댓글이 더 주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뭐 여기 좋아요 숫자도 뭐 899개 어떤 경우는 뭐 1000개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한 가지 예시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정도로 우리 안양시도 외국인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단순히 중앙시장 말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여성 친화 도시 그리고 청년 특별시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안양시의 인적 자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 안양시의 경력 보유 여성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홈페이지에 있는 번역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시장에서 뭔가 외국인들이 메뉴판을 영어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단순히 어떤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 있는 유능한 청년 인재들, 경력 보유 여성들을 모집해서 팀을 만들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안양시 번역 사업단을 만들어서 우리 안양시 그 번역 사업단이 문화, 예술, 관광에 비롯한 여러 번역 사업들을 단순히 용역을 줘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까 말한 홈페이지 번역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안양 구경에 대한 안내 자료들 그리고 사실 안양 박물관이나 김중업 박물관을 비롯한 영어 안내 빠져있는 부분들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꼼꼼히 지금 잘 짚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고민했던 분야가 과연 첫째는 우선적으로 우리 안양 시민들도 안양의 소중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한데 우선 시민들 그리고 국내 관광객들, 널리는 외국인 해외 관광객들까지 해서 정말 그분들의 니즈라든지 또 정보를 또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 사실 저희 보수환경위원회가 얼마 전에 국외공무 연수를 다녀오면서 제가 그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양 시민으로서 안양에 이제 외국인이 됐든 혹은 외지인이 됐든 손님이 왔을 때 소개시켜주고 싶은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관광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래서 연령별로 뭐 젊은이를 위한 안양의 코스, 혹은 뭐 나이 든 부모님이 오셨을 때 소개할 수 있는 안양의 코스, 혹은 외국인이 안양시를 왔을 때 돌아볼 수 있는 투어 같은 거를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하고 이를 또 홍보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해서. 네, 지금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가 찾은 2020년 기준으로는 14,294명이라 합니다. 거의 15,000명에 해당되고 지금도 크게 줄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자세히 뭐 이 내용을 공유하려고 가져온 것은 아니고 사실 요 영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안양시에 거주하는 혹은 안양에서 이제 그 교육을 특히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모인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혹은 안양시에 하고 싶은 제안이라든지 혹은 필요한 부분들, 특히 혹은 관광의 측면에서 어떤 걸 제안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의견을 물었는데 생각보다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긴 의견들. 근데 이 단순히 길기만 한 것이 아니고 되게 유의미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도 보면은 어떤 한 분은 제시해 주신 내용이 안양 1번가 원스퀘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외국 분께서 저에게 물어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역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안양시에 거주하는 이 외국인의 의견들도 충분히 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혹시 이러한 수렴의 창구에 대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 또인들, 또 우리 시민들, 또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말 모든 분들에게 좀 다양한 정보도 주고 안양을 더 많이 찾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청년 면접 스튜디오를 제안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면접 혹은 VR 면접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부서를 통해 그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명 이용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I는 지금 현재 한 3년 차에 걸쳐서 한 547명이에요. VR 면접은 488명, 그리고 장소대는 125건 정도, 한 1160건 정도를 각종 청년들에게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되게 좀 앞서 나갔다. 그리고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좀 더 보완하면 좋겠고, 좀 더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이런 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실제로 제가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면접 스튜디오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한 건 사실 코로나 국면 때 이 비대면 수업과 면접들이 활성화되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면접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 비대면 면접이 줄어들 것 같지만 기업들이 지금 여전히 늘린다는 보도도 있었고 특히 요즘에는 이 AI 면접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252개 대형 기업 중에 40여 곳이 이미 도입을 하기도 했고 또 공공기관도 40여 곳 지금 도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이 있었는데 그때도 AI 면접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비대면 면접을 포함하여 AI 면접 때 중요한 것은 공간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보다가 창문 밖에서 나는 공사 소음 혹은 강아지가 짖는 소음으로 방해를 받는 경우 혹은 집안 여건상 도저히 집안에서 비대면 면접 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그런 지원자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원 수업을 4학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들었는데 각종 집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주변에 물어봤을 때도 카페 같은 데를 전전하면서 고민했던 많은 친구들,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는 거의 이제 해제되고 여러 가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런 AI 면접과 여러 비대면 면접들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체험 공간보다도 실제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공간, 실제로 안양시가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시설은 화상캠과 마이크를 비롯한 좋은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방음까지 이루어진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공간에 우리 안양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옷장, 면접 스타일링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관이 만들어졌을 때 운영 역시 아까 또 말씀드렸던 대로 관내의 청년 혹은 경력 보유 여성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양시 청년들이 더 많이 활용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시간당 1,000원과 같이 좀 파격적인 그런 혜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체험 공간보다 좀 더 차별화된 공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간략히 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AR, VR을 통한 면접 체험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비대면에 대한 면접이라든지 또 체험 활동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 한계 상황이 여유 공간이 거의 전무하다는 상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IoT 경기 거점 센터가 12월 말 준공이 끝나고 내년 초쯤이면 아마 모든 게 입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유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안양 1번가에 저희가 지금 청년 센터를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후에는 한 2년 되겠네요. 그 공간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청에 지금 거의 여유 공간이 없는데 여유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에도 또 같은 주제로 시정 질문이 있었지만 저도 박달 스마트밸리, 박달 스마트 시티에 관련한 좀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박달 스마트밸리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어떤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냐면은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박달 스마트밸리가 조성되는,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저번에도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사실 한 곳밖에 되지 않아서 심사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송도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다시 올라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현재 저는 이 조례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조례 이름은 현재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고 이 제정 날짜를 보면은 2018년 3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임기를 굳이 따지자면 그 최대호 시장님 이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질문지에도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기능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 당연직 위원회는 기획경제실장, 도시주택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회도 뭐 군인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은 있는데 그 시의원을 비롯한 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2018년 민산 7기 시장 취임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었어요. 저도 뒤늦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방부에서 수용 가능한 탄약 시설의 이전 계획안을 좀 마련해 보고 또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군사시설 이전이라든지 또 보안시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국방부라든지 또 예하부대와 원활한 어떤 정책적 협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우리가 기부양이었죠. 기부양의 사업과 관계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지금 구성하고 이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면 답변서를 보면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 양여부지의 개발 계획 등은 각계 전문가, 시의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등 필요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바람직한 답변이라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좀 더 주민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이 배제된 공공사업은 결국에 지역 주민에게 아무리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사후 통보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에 또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진행 사항을 사실 의회 안에서조차도 확인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위원회 조직 개편을 포함한
좀 그 조례 개선 방향을 제가 논의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서관에 대한 몇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시정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안양시가 현재 여러 가지 또 이후에 추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이 어디일까로 해놨는데 이미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곳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도서관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도서관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지난 4월에 전주를 방문해서 다녀왔던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전주 시립도서관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12살부터 16살까지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화 또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컨셉을 잡아서 이 12살에서 16살짜리 아이들을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지구인이라 부르는 등 그런 일종의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도서관의 문법과는 완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부서의 이 열정과 또 아이들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의 그런 높은 만족도를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못 갔다 왔지만 또 의정부 도서관을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음악에 특화된 도서관을 방문하셨던 것도 들었고, 또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여러 평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보고서에서 이용자 인식 및 요구 분석을 했는데, 안양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 뭐냐고 물은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1순위로 답한 게 도서관 리모델링, 시설 환경 개선, 도서관 확충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주민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021년에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관내 대림대학교하고 계약 체결해서 5개 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도서관의 관점이나 도서관의 활용도가 많이 달라졌지요. 지금 예국의 사례, 전주 의정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거에 도서 대출만 하고 그리고 도서를 이게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이런 관점에서 정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특화된 공간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평촌도서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전국이나 예국의 사례들을 많이 지금 벤치마킹했고, 그걸 지금 평촌도서관에 지금 실시설 용역에 지금 담아가지고 설계에 담아가지고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촌도서관 문제 새로 신설, 그리고 만안도서관, 그리고 호계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 또 우리 만안의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제, 그리고 100여 개 정도가 우리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이런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어떤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문제 등등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표현을 하나 찾았습니다. 도서관을 공동체의 거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만안구 우리 주민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만안구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불만이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다는 그런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가 주도하는 키즈 카페 같은 것을 만드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시가 키즈 카페를 만드는 것은 상권 침해 문제라든지 일부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안으로서 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 중 한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책만 빌리고 공부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뭔가 떠들어도 되는 도서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양 시민 공동체의 거실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평촌도서관 재건축,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시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더 과감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계획사항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만안구의 가장 큰 도서관인 석수도서관과 같은 곳도 공간이 조금은 아깝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함부로 답을 하시긴 어렵겠지만 지금 새로 짓는 도서관의 새로운 환경, 그리고 또 아직은 논의되지 않았던 도서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얼마든지 좋은 정책 제안하게 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여러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양시의 모든 행정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입니다. 안양시 소통시장실 홈페이지에 시장님 프로필을 들어가면 나오는 첫 문구입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시민에게서 권한을 받은 만큼 시민에게 필요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안양시의 관광과 도서관 정책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보육 환경 개선까지 포함하여 안양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이자 청년 의원으로서 우리 안양시의 청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청년 면접 스튜디오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취업난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안양시의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안양의 발전을 위해 박달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주민과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안양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사고가 있더라도 시민과 솔직하게 소통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양시에 저는 여러 대안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오늘 제시한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더 고민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